중국 상하이시에 있는 상하이 교통대학교 강의장. 수백 명의 중국인 학생들이 강의장 중앙에 있는 외국인 교수를 향해 저마다 한마디씩 던지며 코웃음을 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자네들이 그렇게 날뛰어도 한국은 이기지 못한다는 외국인 교수의 촌철살인 한마디에 수백 명의 중국인 대학생들은 얼이 빠져버리고 맙니다. 과연 이곳 상하이 대학교 강의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출신의 안드레아라고 합니다. 스페인 대학교에서 행정교직원으로 근무 중인 저는 얼마 전 아시아 국가 교류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었고 난생 처음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인문 분야의 교수님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아시아 국가교류 프로젝트는 중국과 한국은 물론 일본까지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나라들의 대표 대학교들을 방문해 각종 강의 세미나를 열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기에 얼마 전부터 한국 여행을 준비해왔던 저에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꿈 같은 기회였죠. 첫 번째 일정이 한국이었으면 좋았겠으나 아쉽게도 저는 한국 대학교 측의 일정상 문제로 인해 중국을 먼저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저와 함께 중국의 상하이 대학교에 처음 방문하게 된 교수님들께서는 저에게 중국 대학교에 도착하면 그들이 하는 말은 무조건 무시하고 특히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녹음을 준비하라는 이상한 조언을 하시더군요. 교수님들께서는 중국의 유명 대학교들에서 해외 강의를 할 때마다 그곳의 중국인 대학생들이 강의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한국을 끌어들여 강의 분위기를 망친다고 했고 심지어 몇몇 중국인 학생들은 교수님들을 향해 한국 정부에서 보낸 브로커가 아니냐는 기괴한 난동 사건까지 터진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교수님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이내 약 1개월 뒤 중국 상하이 대학교에 도착해 첫 토론 시간에 참석하게 된 저는 두 눈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아 지역 그중에서도 한국의 도시치안 관련 강의를 준비하셨던 저희 교수님께서 입을 열자마자 강의실에 있던 수백 명의 중국 학생들이 뜬금없이 한국은 경찰 동행 없이 산책도 못하는 후진국 치안국가인데 그 사실은 알고 지금 이런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냐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저는 곧바로 교수님이 조언을 하셨던 대로 몰래 녹음기를 작동시켰고 중국인 학생들의 기괴한 강의 난동을 하나하나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외국인 교수님께서는 이곳 중국 대학교에서 한국에 대한 거짓 강의를 하고 계시네요. 한국이 어떻게 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치안이 좋은 나라일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가난하다 보니 도시 시스템은 붕괴 직전 상태에 다다랐고 그 흔한 CCTV조차 길거리에 설치되어 있지 않죠. 심지어 한국 경찰들은 열화상 카메라가 뭔지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지금 중국은 길거리에 어디를 가나 무선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당신과 같은 위험한 외국인들을 하나하나 감시할 수 있죠. 이런 고도의 부유한 도시 시스템이 있어야 치안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월급 3만 원밖에 못 받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국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 중국보다 도시 치안이 좋다고 그렇게 단정 지어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죠? 이곳이 전 세계에서 미국보다 위대한 국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잊으신 겁니까 지금? 이곳에 있는 수백 명의 중국인 학생들 표정을 보세요. 지금 이 학생들은 당신의 강의를 들으러 왔지만 한국이 중국보다 안전하고 더 선진국이라는 그 한 문장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건 엄연한 거짓 사실이며 지금 한국은 경찰 동행 없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길거리 산책조차 불가능한 위험한 나라인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네요. 제 말이 믿기 어렵다면 저희 학생들이 직접 한국에서 촬영한 위험한 도시치안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속도로 한국이 가난해진 이유 때문인지 길거리에는 젊은 노숙자들이 가득하고 이들은 예전 노쇠하고 힘이 없는 노숙자들과 다르게 외국인과 자국민을 가리지 않고 압박하며 돈을 뜯어내고 있죠. 그런데 교수님이라면 이런 나라에서 마음 편하게 산책이 가능할 것 같나요? 또한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음식과 물건을 파는 문화가 있는데 요즘은 이러한 시장들도 싹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길거리에 물건들을 좌판 형식으로 늘어놓으니 집이 가난하고 3일 넘게 굶은 젊은 한국인들이 무리지어 몰려와 물건과 음식을 훔쳐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한국은 마치 재난 상황에서 나타나는 국가 붕괴 직전의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중국은 어떤지 아시나요? 저희 중국인들은 개개인이 너무나 부유한 나머지 길거리에서 노숙자들을 찾아볼 수 없고
굳이 다른 사람들의 돈과 물건을 훔칠 필요 자체가 없어 경찰 채용 인력의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중국이 한국보다 안전한 치안국가라는 사실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완벽한 사실을 알고 있는 중국인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을 올려치기 하시다니 한국 경찰청이나 정부에게 돈을 받고 이런 대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한국을 욕해보세요. 그럼 믿어드리겠습니다. 상하이 대학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중국인 학생은 손을 번쩍 들며 의기양양하게 무려 10분이 넘게 기괴한 연설을 쏟아냈고 그 학생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의 모든 중국인 학생들은 동시에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터뜨리기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속으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중국인들은 정말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모른 척을 하고 싶은 것인지 우물안 개구리처럼 한국이 CCTV도 없는 후진국이라며 한국을 가보지 않은 사람도 믿지 않을 법한 주장을 이어나갔기 때문이고 이러한 모습은 중국의 세뇌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야말로 처참한 광경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이미 너무나 익숙하신 듯 작은 미소를 보이시기만 했고 저는 교수님이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어진 교수님의 단 한 문장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을 보이시던 저희 교수님이었지만 갑자기 그 중국인 학생들을 향해 당신들이 아무리 이렇게 날뛰어봐야 이제 그 누구도 그런 말에 속지 않고 이 행동을 반복해도 한국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음성으로 기록되고 있죠. 더 할 말이 있다면 지금부터 정당한 논리를 가지고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의 조용하고도 묵직한 일갈에 중국 학생들은 단체로 넋이 나가버리고 말았고 이어진 교수님의 말은 중국 학생들의 토론 의지를 완전히 좌절시키고 말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아시아 지역 대학교들을 방문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나라 중 유일하게 2차 강의를 진행하지 않는 곳이 있죠. 그곳이 바로 이곳 중국입니다. 저는 학생들의 옹고 그름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국인으로서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한국의 현실을 알려주며 당신들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 또한 지금 교수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매년 저와 같은 수많은 외국인 교수들이 중국 대학교에서 똑같은 취급을 받으며 한국에 대해 헛소리를 하는 중국 학생들에게 호응을 하는 들러리 역할을 맡아왔겠죠. 하지만 저는 당신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중국인 학생들이 여기서 말로 그저 떠들고 있을 시간에 한국과 한국인들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돌아보겠습니다. 저는 선진국을 판별하는 제일 쉬운 기준이 바로 그 나라의 범죄 발생률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후진국으로 해가 갈수록 길거리 범죄 발생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다양한 도난 범죄 또한 후진국에서 더욱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제일 낮은 범죄 발생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도난 범죄를 당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이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지품 도난 또한 발생률이 거의 0%에 수렴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실제 23년 중국 정부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중국 정부에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약 400배 이상 높은 범죄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매우 신기한 것은 이렇게나 범죄 발생률이 높은데 신고 전화 접수는 현저히 낮다는 말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중국 학생들? 바로 중국인들은 이처럼 작은 범죄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처럼 여기고 있다는 말이며 직접 신고를 할 시간에 그들 또한 새로운 보복 범죄를 시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까 중국 학생은 중국의 길거리에 최첨단 무선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범죄 자체를 방어해준다고 했는데 무선 CCTV는 아직 실현 불가능한 기술일 뿐더러 중국의 길거리 CCTV는 약 80% 이상이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동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바로 중국 정부의 예산 감축 때문이죠. 즉 지금의 중국은 국가 자체가 급격히 가난해져 정부기관 자체의 파산으로까지 가고 있다는 말이며 이러한 현상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중국 시민의 치안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가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길거리 CCTV를 전부 작동하고 중국 경찰과 같은 인력 자원을 활용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국과 한국 중 어떤 나라가 절대적인 후진국이며 치안 후진국일까요? 답은 매우 쉽게 도출됩니다. 더군다나 실제 단위 면적당 CCTV 설치 개수마저 살펴보면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적은 개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길거리 범죄 발생률은 400배 이상 낮죠. 이러한 데이터는 바로 국가 치안에서 그 나라의 시민의식 수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CCTV는 범죄의 추적을 쉽게 하기 위함이지 범죄 발생률 자체를 낮추는 수단은 아니라는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중국보다 더욱 발전되어 있는 선진국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국가가 보장하는 교육기관에서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와 법에 대해 배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민족 정신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렇게 안전한 나라는 처음 경험한다며 꽤 놀라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지금 중국에서는 밤 10시가 넘어가면 길거리에서 중국인들끼리 물건을 훔쳐가거나 외국인을 노리는 범죄가 마치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죠. 중국 학생들 또한 밤 10시가 넘으면 중국의 일부 길거리를 위험하다며 돌아다니지 않죠? 그게 바로 중국이 한국보다 뒤처지는 치안 후진국이라는 사실이며 한국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그저 인구수만 많고 과거 선진국이기만 했던 중국이 얼마나 지금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매우 급속도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 이제는 미국 그 이상의 나라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의 기초와 치안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죠. 높은 선진국 시민의식은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한국인들은 매우 가난한 상황에서 어떠한 범죄나 사회적 혼란에 약이 없이 하나로 뭉쳐 역사적 위기를 성공적으로 이겨내왔고 이것이 한국 발전의 밑바탕이 되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24시간 안전한 한국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고 실제로 중국인들보다 2배 더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나요? 한국과 중국에 따라잡을 수 없는 차이는 물론 당신들이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인지 말입니다. 교수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중국 학생들은 단체로 종이를 집어던지거나 마이크로 언성을 높이며 굉장히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저는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 시대의 대표적 후진국인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심정으로 모든 상황을 긴급히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듣기 싫은 중국어였는데 고래고래 소리까지 질러대니 강의 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고 저는 중국 학생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싶은 마음마저 들었는데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자 교수님께서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면 정확한 학생으로서 예의를 갖추고 질문을 하라고 했고 그중 한 중국 학생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굉장히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학생은 한국은 중국의 속국인 게 분명한데 왜 한국에만 편파적인 내용의 강의를 진행하냐며 1차적인 반론을 제기했고 여기에 더해 한국이 그렇게나 치안이 좋고 안전국가라면 왜 한국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중국인들은 봐주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이었죠. 그야말로 중국인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논리구조의 기괴한 질문에 가까웠고 저는 속으로 교수님이 굳이 저런 수준 낮은 질문에 답을 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희와 함께 아시아 국가 교류 프로젝트에 참가한 제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 중국 학생을 향해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말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것이냐며 폭소를 터뜨리며 역관광을 시작했는데요. 한국이 중국의 속국인 이유를 중국 학생은 설명하실 수 있나요? 아무리 이곳이 중국 대학교라고는 하지만 중국 대학생들의 지적 수준과 인문학적 수준이 너무 처참해서 교수님들을 포함한 많은 인원들이 화가 날 지경입니다. 당신들은 저희처럼 외국 대학교의 학생들과 교수들을 돈을 주고 억지로 섭외해 이런 선동 발언들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한국의 성장이 그렇게나 두려우십니까? 생각해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안전한 나라로 한국이 손꼽히고 있는데 중국은 이러한 순위의 이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더욱 확실한 중국인들의 실체를 말해드릴까요? 당신들은 아까부터 중국인들은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철저히 안정된 범죄 없는 사회라고 했지만 실제 한국에 있는 작은 차이나타운을 가보면 그러한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 내부에 있는 중국인들의 거주지인 차이나타운에서는 저녁 10시만 넘어가도 중국인들끼리 가게에 물건을 훔치거나 길거리에서 고성방가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인들의 모습 때문에 차이나타운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자칫 이것이 한국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의심해버리게 되죠. 아까 중국 학생은 분명 한국의 길거리에는 가난한 노숙자들이 많아 길거리 범죄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이 때문에 도시 곳곳에 한국인 거지들이 즐비해 있다고 했지만 놀랍게도 현재 한국 내부에 있는 노숙자들 대부분은 불법 체류로 머무르고 있는 중국인으로 밝혀진 지 오래입니다.
즉 당신들은 그렇게나 한국을 혐오하고 열등감을 느끼면서도 한국에서 살아가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중국인들의 역겨운 이중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낮은 실업률은 취업이 되지 않아 길거리의 젊은 노숙자들을 폭증시키고 있는 중국과 반대로 사회적 범죄의 가능성마저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평범한 회사에 취직하지 않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중국보다 약 4배가량 높은 시급을 받으며 중국 대기업 임원에 가까운 월급을 받아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이러한 돈을 소비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위험한 문제가 전혀 없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거나 야외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능하죠. 즉 지금의 한국은 문장 그대로 자유가 있는 행복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다른 중국 학생은 경찰의 동행 없이 한국에서는 산책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건 현재 중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비리제도 아닌가요? 중국의 중심 수도 베이징에서는 특정 시간에 외국인들의 치안을 방어해준다는 명목으로 길거리 외국인들을 붙잡고 강제로 돈을 뜯어내어 그들을 보호하는 척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설명한 것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선진국 국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그 나라의 치안을 평가하려면 경찰들의 공무 수행도 너무나 중요한데 한국은 이러한 모습에서도 중국과 전혀 다른 차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들은 사회적으로 친밀한 분위기를 형성하여 각종 시민 참여에 가까운 방범 활동으로 길거리 외국인들을 돕거나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반려견을 많이 키우는 한국답게 강아지들과 함께 방범 활동을 하며 주민 소통을 하는 제도마저 생기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엄격한 분위기로 치안을 안정시키고 억압하려는 중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CCTV들은 80% 이상이 어차피 작동도 안 되는 폐기물들 아닌가요? 이러한 통계 자료는 중국 관광청의 자료만 살펴봐도 알 수 있을 정도이고 중국 내부 자료이니 실제 상황은 이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당신들은 밤이 되면 길거리에서 덜덜 떨며 만약 장사라도 한다면 언제 또 누가 물건을 훔쳐갈까 두려워해야 하지만 그 시간에 한국인들은 편안하게 자기 일을 마치고 밤 산책을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유튜브로 한국의 밤 산책에 대한 영상들을 찾아보세요. 어차피 당신들은 억압된 사회 속에서 유튜브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지만 말이죠. 저와 함께 중국을 방문한 친구는 수백 명의 중국인들 사이에서 팩트 단 하나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고 끝까지 한국이 중국의 속국인 이유를 단 몇 가지라도 말해보라는 동료의 압박에도 중국 학생들은 입도 뻥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순간 중국이라는 기괴한 민족의 학을 떼고 말았죠. 교수님이 아무리 중국인 학생들에게 진짜 현실을 말해줘도 그들은 중국 정부에 완전히 세뇌되어 버려 한국으로 가면 바로 범죄를 당한다. 당신들은 한국에 가는 순간 바로 모든 돈을 뜯길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끝까지 유지했고 몇몇 중국 학생들만이 중국의 현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듯 힘없이 강의실을 나가는 모습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교수님께서는 중국 학생들을 향해 당신들은 한국에 대한 진실을 말해줄 때마다 표정이 몹시 어두워지는 것을 보니 아마 한국의 진짜 진실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군요. 평생 이렇게 살고 싶다면 끝까지 중국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중국 외부로 나오는 순간 민폐 그 자체니까요 라며 마지막 통쾌한 인사말을 날린 뒤 나머지 교수들과 저를 챙겨 강의를 종료시키고 말았죠. 중국 학생들은 크게 당황한 듯 왜 자신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이냐며 정리되고 있는 교실에서도 난리를 쳤고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세뇌되어 버린 중국 학생들의 모습에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강의가 종료되고 난 후 교수님께서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보지는 않았다는 저희 말에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 잠시 한국을 들러 한국인들의 삶과 도시 모습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고 저는 한국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넋이 나가고 말았죠. 교수님의 설명이 있기는 했었지만 한국은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중국과는 도저히 비교되지 않는 엄청나게 크면서도 깔끔한 크기의 공항. 심지어는 로봇이 돌아다니며 서빙을 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공항 내부의 약국과 편의점, 심지어는 쇼핑을 할 수 있는 쇼핑센터마저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중국의 공항 내부에 있을 때 두통이 와서 약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중국 공항은 약국마저 없어서 너무나 불편했는데 한국은 약국은 물론 잠시 누워서 쉴 수 있는 편한 외국인 전용 라운지까지 있었거든요. 심지어 라운지에 있는 저와 같은 외국인들은 이미 완전히 한국에서의 삶에 적응해버린 듯
자신의 소지품과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놔두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저는 바로 그 순간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한국인들의 평범하면서도 놀라운 선진국 삶이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 그 누구도 외국인들의 물건을 훔쳐가기는커녕 오히려 제가 걸어 다니다가 여행 티켓을 떨어뜨리니 그것을 주워주는 호의만을 보일 뿐이었거든요. 한국인들의 모습에서는 그 어떤 악의도 느낄 수 없었고, 그들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부자여서 마음이 평화로운 것 마냥 저와 교수님들을 보기만 하면 도움이 필요하냐며 먼저 친절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특히나 이런 와중에도 한국인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영어를 하는 모습은 공항 직원들마저 영어를 하지 못하는 중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비되며 중국의 처참한 실체와 한국의 놀라운 선진국 모습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었죠. 결국 저는 교수님을 설득해 일본으로의 아시아 교류 토론회를 가지 않는 대신 한국에서 저 혼자 더 머물기로 했고, 나머지 시간을 한국에서 혼자 보내는 것은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에서 선진국의 진짜 삶의 영감을 받은 저는 지금은 한국에서의 이민을 준비하며 대학 과정을 조기 졸업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 한국에서의 삶에 오늘도 감사하며 한국의 뛰어난 현실을 모르는 중국인들이 그저 웃길 따름입니다.